삼진 개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삼진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이 말은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기록한 10개의 탈삼진 장면을 직접 지켜본 전설적인 투수 그렉 매덕스의 시선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연일 이어진 불펜 난조를 끊어내야 했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야마모토는 단순히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리스의 강타선을 거대한 미궁 속으로 끌어들였고 타자들은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연이어 헛스윙만 남겼습니다. 기록지에는 10개의 탈삼진이라는 숫자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만 보면 강력한 구위로 상대를 힘으로 눌러버린 경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함의 대명사였던 그렉 매덕스는 전혀 다른 장면을 읽어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삼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였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이날 야마모토가 하나의 결정적인 공략법을 찾아낸 뒤 그것을 반복하며 타선을 제압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덕스의 눈에는 다른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야마모토는 같은 해답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첫 타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구종과 코스를 끊임없이 바꾸며 타자들에게 매번 새로운 문제를 던졌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이날 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0개의 탈삼진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각각의 삼진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초에 카일 슈와버는 몸쪽 낮게 파고드는 싱커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이스 하퍼는 바깥쪽 낮은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를 스치듯 통과한 커터를 바라본 채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순간은 5회였습니다. 주자가 2명 나간 위기 상황에서 야마모토는 또다시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슈와버가 시속 156km에 달하는 강속구에 압도당했습니다. 높게 형성된 그 공은 포수 밑을 뜨겁게 달궜고 슈와버의 배트는 허공만 갈랐습니다. 이어 트레이 터너는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싱커에 완벽하게 타이밍을 빼앗겼습니다. 스타 플레이어 4명, 결정적인 4번의 순간, 그리고 3종류의 구종과 4개의 서로 다른 각도. 이것은 즉흥적인 투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재설계된 피칭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데이터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6 시즌의 야마모토는 자신의 투구 스타일에 사실상 변이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핵심 무기였던 포심 패스트볼의 사용 비율은 약 25%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제 포심은 상대를 압도하는 절대 무기가 아니라 경기의 리듬을 조절하고 타자의 시선을 흔드는 역할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스플리터가 약 30%의 비중으로 시스템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구종은 타자들에게 끊임없이 낮은 코스를 의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날카로운 변화는 수평축의 추가였습니다. 커터는 18%, 싱커는 9%까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타자들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선택지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야마모토가 수직 움직임을 중심으로 승부했다면 지금의 그는 커터로 배트면을 옆으로 밀어내고 싱커로 타이밍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릴리스 순간의 팔각도까지 더해지면서 타자들이 읽어야 할 정보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렉 매덕스가 감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탈삼진 10개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타선을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속이고 다른 길로 유도하며 끝내 출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완성형 투구 설계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6 시즌에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더 이상 과거의 2026 보시즌 버전과 같은 투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팔각도 역시 변화했습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암슬롯을 기존 46도에서 41도까지 낮췄습니다. 이 조정은 단순한 자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구종은 출발 순간 동일한 궤적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자가 같은 공이라고 판단하는 찰나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6방향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른바 터널링 효과가 극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에는 언제나 위험이 뒤따릅니다. 2026 시즌을 맞이한 야마모토는 가장 편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받았던 2025 시즌 이후라면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더 복잡한 시스템 구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아직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기만 보더라도 그 흔적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투구수는 104개에 달했습니다. 볼넷은 2개를 허용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야마모토 본인 역시 컨디션과 감각이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부 지표도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포심 패스트볼과 커터의 제구가 벗어나는 순간 상대 타구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장면은 5회에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순간 야마모토는 그 희망 자체를 끊어냈습니다.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어도 통했습니다. 모든 구종이 최고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효과는 유지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시스템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최상급 타선을 상대로도 압박을 유지하고 질식시키는 능력. 야마모토는 부족해서 변화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에이스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진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구종으로 구성된 거대한 미로. 그것은 이론 속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 경기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상대에게 분명한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로 속에 갇힌 타자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이해하려면 전설적인 강타자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 생중계에 출연한 데이비드 오르티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의 10개 탈삼진 장면이 화면에 반복되자 메이저리그에서 500개가 넘는 홈런을 기록했던 전설적인 슬러거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명투수들과 맞서 싸웠던 경험 덕분에 그는 필리스 타선이 느꼈던 절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르티스는 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은 단순히 헛스윙 삼진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타자들이 전부 틀린 답을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는 특히 야마모토가 만들어내는 터널링의 압박감을 강조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공이 출발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거짓 정보입니다. 타석에 선 타자는 투수의 손을 떠나는 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모든 공이 똑같이 보입니다. 같은 팔 각도, 같은 릴리스 포인트, 같은 출발 위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홈플레이트에 가까워지는 순간 공들은 전혀 다른 길로 움직입니다. 어떤 공은 아래로 가라앉고 어떤 공은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 공은 위로 솟구치듯 뻗어나갑니다. 타자의 시간 감각 자체가 흔들립니다. 다음 공을 대비하기 위해 머릿속을 정리할 짧은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보통 스플리터가 강력한 투수를 상대할 때 타자들은 그 구종을 예상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르티스는 2026 시즌의 야마모토에게는 그런 접근이 통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스플리터만 노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날카롭게 파고드는 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높은 코스로 꽂히는 강속구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게 됩니다. 오르티스는 이것이 일반적인 볼 배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타자에게 주어져야 할 예측의 권리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정신적 압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의도를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 투수들이 존재합니다. 대략 60%에서 70% 정도는 첫 공이나 결정구가 무엇일지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를 상대할 때는 그 기본 전제마저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이날의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달랐습니다. 타자가 어렵게 읽어낸 정보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 구속 체계에서는 두 번째 공에서 판단을 틀리면 그 타석 자체가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도권은 즉시 투수에게 넘어갑니다. 수세에 몰린 타자는 더 이상 공격적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결정적인 타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오르티스가 이번 경기를 높게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구위의 승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핵심은 전략적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판단을 흔드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오르티스는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금의 야마모토에게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회전수도 아닙니다. 구속 역시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각각의 공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있습니다. 직전에 던진 공이 다음 공을 위한 함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투수는 극소수의 최정상급 선수뿐입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역사상 손꼽히는 투수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받는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이번 활약을 단순한 한 경기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기록한 10개의 탈삼진은 단순한 호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야마모토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효율적인 에이스에서 해독 자체가 불가능한 에이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페드로는 메이저리그에 처음 진입한 투수들의 일반적인 성공 공식을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직구와 위력적인 스플리터를 보유한 투수라면 상대가 충분히 적응하기 전까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5 시즌의 야마모토를 보며 이미 완성형 투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리그에서 성장을 멈추는 순간 결국 경쟁에 삼켜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페드로는 이러한 변화를 현대 메이저리그 환경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이 경기 전반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타자들은 배트만 들고 타석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회전수, 릴리스 각도, 볼 카운트별 구종 선택 패턴까지 방대한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 승부를 시작합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빠른 속도로 투수를 분석하고 해독합니다. 페드로는 그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약 타자가 컴퓨터를 활용해 당신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일함 속에 혼돈을 심는 것입니다. 출발은 같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착 지점은 달라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야마모토의 시스템이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6종류의 구종을 만들어내는 구조. 그것이 현대 야구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타자를 압도해온 경험을 가진 페드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야마모토의 사고방식입니다. 특히 완벽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려는 자세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백사구의 투구수와 볼넷을 보며 우려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투구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페드로는 설명합니다. 모든 공을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에 꽂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공이 더 큰 효과를 만듭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벗어난 한 개의 공이 다음 공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면 그 순간 타석의 흐름 전체는 이미 투수의 손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페드로는 이번 경기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앞으로 야마모토가 다시 10개의 탈삼진을 기록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야구 철학을 구축하고 있는가입니다. 2026 시즌의 야마모토는 단순히 더 좋은 공을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빠른 공만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종이 서로 연결됩니다. 모든 선택이 다음 선택을 위한 복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타자의 사고를 끊임없이 한 박자 늦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야구에서 상대의 판단을 단 한순간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대 피칭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지금 그 영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은 그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경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2026 시즌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과연 메이저리그 최고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메이저리그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